정부의 하위 70% 4인 가구 100만 원 긴급 생계 지원은 무너지는 내 직장, 일자리, 민생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더 과감하고 더 빨라야 합니다. 네,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이고 코로나19 위기극복 119 민생센터 공동본부장이 김종민입니다. 오늘은 저희 정의당 민생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가 되고 그에 관해서 주요 민생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 그다음 증언 대회, 그다음 상담 제보 결과에 대한 내용 브리핑과 정의당의 제안에 대한 몇 가지 민생 제안에 대한 주요한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은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많은 경제학자들이 집단 감염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 집단 해고, 경제 파탄 상황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119 민생센터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다음에 세 가지 사항이 매우 심각하고 특별하게 민생의 파탄의 지경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해고 그리고 무급 휴직의 심각함입니다. 이미 2, 3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에서는 자영업자 본인과 가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고가 거의 완료된 상태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역시 무급 휴직 등이 상식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격이 극심한 업종의 경우 대기업이라도 대량 해고, 무급 휴직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플랫폼 대면 노동자들은 이미 대규모 실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신규 채용은 사라지고 채용된 노동자들마저 채용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까지 총체적인 내 직장과 내 일자리 위기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총선이 아니라 총선 그 다음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중소상인의 수익 파탄이 심각합니다. 이는 매달 수익이 있어야 먹고 사는 소규모 상인일수록 더욱더 심각함을 알게 됐습니다. 상인들의 불만은 분명하고 요구도 분명합니다. 매달 내야 하는 세금, 보험료, 임대료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내 잘못도 아닌데 국가의 재난 앞에서 수익은 절반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 가게 위기가 몰려오고 민생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못 보내는 학부모들의 시름이 더욱더 깊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육, 교육 모두 학부모 책임으로 지워지고 있습니다. 2, 3주 휴가면 해결될 것으로 봤는데 두세 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무급 휴직이 문제가 아니라 직장 자체를 잃게 생겼습니다. 정부의 하위 70% 4인 가구 100만 원 긴급 생계 지원은 무너지는 내 직장, 일자리, 민생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더 과감하고 더 빨라야 합니다. 지금 감당 안 된다고 하다가 내일이 더 감당 안 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100만 원이 아니라 1인 100만 원 재난 기본소득은 기본이 돼야 합니다. 100조는 기업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재난 피해 당사자에게 가야 합니다. 기업은 스스로 사내 유보금을 푸는 등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일시적 해고 금지 긴급 조치가 필요합니다. 해고하는 기업에게는 지원이 단 1원도 가서는 안 됩니다. 해고를 회피하는 기업에게는 지원을 해주고 노동자의 임금분을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 중소상인에게는 부가세 특별 면제, 카드 수수료 면제, 공적보험료 면제, 임대료 추가 지원 등 더욱더 과감한 정책 수단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에게는 보육, 교육 수당이 직접 지급돼야 합니다. 정의당은 130만 원 정도의 보육 수당 지급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휴직을 하더라도 절대 해고로 이어지거나 장기 휴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 재난으로 또 한 번의 경력 단절이 생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정의당의 대책은 최대한의 대책이 아니라 최소한의 대책입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위기에서 민생과 일자리를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무너지는 민생 위기의 최후의 비빌 언덕, 그 보루가 되겠습니다. 정의당은 늘 당신 편에 설 것이고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노동자들 편에서 당신의 일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중소상인의 편에서 당신의 가게를 지킬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편에서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직장을 지킬 것입니다.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주요 상담 내용, 증언 대회에 대한 추가 대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증언대회나 여러 상담 제보를 통해서 나왔을 때 식당이라든가 학원 강사, 예술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단에 종사하는 예술가들, 그리고 개인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보육시설에 납품하는 우유 대리점 등 거의 민생이나 직장을 거의 잃거나 월급을 거의 못 받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관련돼서는 문서로 대체를 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사각지대에 있는, 지금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증언대회에서 나온 몇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피해자 증언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장애인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피해와 활동 지원 서비스 중단 피해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일부가 확진된 경우 활동 지원을 구할 수도 없고 격리도 조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돌봄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연대의 경우에는 발달 장애인의 어려움을 눈물로 토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학교의 개원이 연기되고 집에만 갇혀 있는 상황이 잦아서 지금까지 했던 재활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도 매우 많았습니다. 정의당은 장애인 피해 증언대회 이후 당사자들과 함께 장애인 감염법 예방 위기 대응 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고 정부에서도 참고해서 장애인들이 감염병 예방과 긴급 돌봄 등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민 피해 증언대회를 했습니다. 초중등학교 개학 연기로 인해서 친환경 급식을 계약 재배 형태로 공급하고 있는 친환경 농민들은 지금 농업이 몰락 지경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어서 하는 작물 재배까지도 밀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겨우내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을 그대로 쌓아놓고 한 푼의 피해 보상도 지금 받고 있지 못합니다. 엽채류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꾸러미 판매 등으로 일부 처리되고는 있지만 피해를 복구하기는 한참 모자른 상황입니다. 4월부터 계약은 한다고 하지만 온라인 계약이라 상황 타기는 매우 더욱더 심각하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들의 경우는 청년 대학생들의 피해 현황을 들었을 때 대학생의 경우는 온라인 계약을 강행하면서 수업권 피해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실험, 실습, 실기 등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강의의 경우는 수업의 질 문제가 심각하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리엔테이션 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비용은 줄어드는 데 반해서 학비와 입학금은 그대로 받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경우 아르바이트에서 해고된다는 증언이 줄을 이었습니다. 청년층의 경우 자산이 쌓이지 않아서 아르바이트에서 해고되거나 무급 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장년층보다 충격이 2배로 쌓인다는 토로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청년의 경우는 주거 지원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부 지자체의 지원 대책은 지역 화폐로 주어지는 경우가 보통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거비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월세 비중이 높은 청년의 주거비용 지원과 함께 주거비 미납 시라도 한시적인 퇴거 제한 조치가 긴급하게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월세 비율이 높은 유럽의 경우 프랑스, 영국, 스페인과 미국 등은 이미 월세 미납에 대한 퇴거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담보권 행사를 중지하는 등의 코로나19로 인한 주거난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아르바이트에서 해고된 청년들 대상으로 50만 원씩 2개월씩 지원하긴 하지만 전일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에게는 소득 제출율이 너무 떨어지고 그 대상도 500명이라 지원 대상도 너무 적습니다. 아직 경제활동으로 인한 자산 형성이 덜 된 청년들에게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정의당이 내놓은 총체적인 6대 대책을 포함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대학생, 장애인, 그리고 친환경 농업인 단체들, 또 농민들 이런 등과 같은 곳에는 조금 더 정부의 다각도의 적극적인 직접 지원 책에 대한 대안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코로나19 위기 극복 119 민생센터 공동본부장 배복주입니다. 정의당에서 실태조사한 결과를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2주 동안 각 지역의 선거 캠프를 코로나19 119 민생센터로 전환하고 지역 상가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10개 지역에서 실태조사가 취합되었습니다. 대구, 서구, 장태수 후보, 서울 은평 김종민 후보를 비롯해 마포 을 오현죽, 중랑갑 김지수, 용산 김연욱, 영등포갑 김재민, 인천 부평 김응호,
동구 미추홀 문영미, 대전 유성구 김윤기 후보와 강주 후보들이 직접 상가를 방문해 928개 상가의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역별 상가 실태 조사와 별도로 정의당 당원 중에 자영업자분들의 온라인으로 정의당 당원 중에 자영업자분들에게 온라인으로 210여 명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당원 중 자영업자 실태 조사는 보도자료에 별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대구 실태 조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서구 장태수 후보가 내당동과 평리동의 56개 상가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구는 코로나19 감염병 피해만큼이나 민생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매출이 70% 이상 줄었다는 응답이 43%에 달해 타 지역보다 대규모 피해 규모가 대단히 컸고 40% 이상 매출 피해가 85.7%를 차지했습니다. 기존 조사에서 서울, 은평, 용산 등 타 지역의 임대료 부담이 가장 많다고 응답한 데 비해 대구 서구 상가들은 급격한 매출 타격으로 인해 생계비 부담이 63%로 가장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대구보다 피해가 덜한 타 광역시도도 지자체의 경우도 많은 곳이 지자체의 경우 많은 곳이 지급 대상 명칭의 여부를 떠나 재난 기본소득, 생계비 등을 직접 지원을 이미 시행하고 있음에도 피해가 큰 대구시가 미루다 4월 10일부터 재난 생계비를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권영진 시장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영세 상인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재난 생계비를 조건 없이 빠르게 지급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구시뿐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피해가 적은 건 아닙니다. 서울, 광주, 대전을 할 것 없이 20% 이상 매출 피해는 90% 이상의 상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염병 전쟁이 아니라 민생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매출 감소로 가장 어려워하는 건 임대료 등의 고정 비용이었습니다. 181개의 상가를 조사한 강주의 경우 임대료 등 고정 비용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는 답변이 39.4%로 나타났고 179개 상가를 조사한 서울 영등포 갑의 경우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임대료 등 고정 비용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이 30.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45개 상가를 조사한 서울 마포울의 경우도 임대료 부담이 가장 크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상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임대료 등의 고정비용, 재난기본소득 등 현금의 직접 지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주의 경우 임대료 등 고정지원 비용이 34.2%, 재난소득 등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2.3%로 나타났습니다. 116곳의 상점을 실태조사한 대전 유성의 경우 재난 기본소득 등 직접 지원이 33.1%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25.1%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상가 임대료가 높은 마포을의 경우 재난 기본소득 등 현금 지원이 18.2%인데 비해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5.1%로 나타나 임대료 지원 여부는 지역 특성도 일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신 분들은 개별 주관식 답변을 통해 정부의 지원책 중 금융 지원의 절차가 복잡하고 안내가 덜 되었을 뿐 아니라 대출 문턱이 높다는 호소도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한 사업장의 90% 이상은 5인 미만 사업장이었는데 광주의 경우 자구책으로 휴폐업과 고용 인원 조정이 35%, 서울 마포의 경우 49%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폐업으로 인한 실직, 해고 등이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의당은 3월 29일 심상정 대표가 100만 원 전국민 재난소득 지급, 해고 없는 기업 지원 원칙, 줄 서지 않는 자영업자 대출 지원, 630만 불안전 노동자 생계비 지원, 600만 취역계층에 대한 긴급 안전망 마련, 2, 3년간 대규모 재정 투자를 통한 경제 활로를 열기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당이 제안한 6가지 대책이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대책이라는 것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하위 70%의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원까지 하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언발의 오줌누기로 거친 대책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한시가 급합니다. 다시 한번 정부가 정의당의 안대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덧붙여 몇 가지 추가로 제안할까 합니다. 첫째, 상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임대료 문제에 대해 착한 임대료 운동을 통해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고 있지만 그걸로 부족합니다. 정의당이 정부가 기업 지원을 하는 만큼 한시적으로 해고를 제한하자고 하듯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원한다면 한시적으로 임대료 미납에 대한 태고도 제한해야 합니다. 둘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640만 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은 218만 명으로 36%에 불과합니다. 사회 안전망의 바깥에 있어 폐업하고 해고되는 경우에 당장의 생계 대책이 문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실업급여 등 사회 안전망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의당이 제안한 6가지 중에 하나인 부가세 감면, 공공요금 감면 등은 정부가 즉각 발표해야 합니다. 중소상인들이 부가세 신고 기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을 통한 중소상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에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정부가 즉각 부가세 감면을 선언할 것을 기대합니다. 정의당은 선거 기간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에 있는 중소 영세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